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과연 계속 올랐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변화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과연 계속 올랐을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는 2006년부터 실거래 가격 지수를 그려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신고가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얼마에 거래됐는지 신고 안 돼서 통계치가 없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이 실거래 가격 지수를 그려드리면 사실은 계속 오른 게 아니고 2016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요, 사실 실질 가격 상승률은 떨어진 시간도 사실은 상당했다고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2017년부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죠. 자, 이 지점이요. 지금 우리가 시장을 전망할 때 전제해야 될 건 가격 상승폭이 최근 단기적으로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플로리다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 예측이 되나요? 예상이 되시나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가 줄어들었을 거다? 수요죠. 그죠?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걸 전제하셔야 돼요.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아도 가격은 안 빠질 수 있죠. 언제만 빠진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을 때. 그래서 2022년도에 이렇게 집값이 급락한 거예요. 수요가 감소한 상황 속에서 매물이 증가하니까 집값이 크게 떨어진 거죠. 근데 다시 왜 지금 집값이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거든. 물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노도강은 뭐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강남의 일부 지역은 오르고 있는데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수요가 아니고요, 매물인 겁니다.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매물이 줄고 예를 들어서 호가를 올리고 있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보다 매도 물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무주택자면 집값 계속 오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사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급하게 오른 가격이어서 이 가격이 저는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때나 사면 안 되는 겁니다. 떨어지면 사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량 증가하면 집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로 들리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이건 뭐냐면 GS건설 주가입니다. 제가 GS건설을 다녔어요. 제 첫 직장이 GS건설. 우리나라에서 자이 만드는 아파트잖아요. 제가 언제 들어갔냐면 이 주가가 2만 원이 안 됐을 때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회사를 그만두는지 아세요? 거의 이 주가가 고점일 때 18만 원. 제가 그때 회사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되고 증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죠. 매출도 거의 5배 이상 증가하고요. 이익도 증가하고요. 훨씬 더 사실 능력이, 물론 연도별로 조금 변화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훨씬 더 회사는 좋아졌습니다. 근데 주가만 빠졌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회사를 투자하지 않잖아요. 주가가 오를 걸 투자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동산도 이제는 좋은 부동산이 아니라 집값이 오를 걸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화된 자산의 속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주식 투자 굉장히 쉽죠. 예를 들어서 그냥 큰 회사, 좋은 회사만 그냥 투자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그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투자화되어 있는 자산은 사실은 회사의 본질하고는 다르게 가치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말씀은 뭐 드리냐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해서 모든 자산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아니요. 그럼 GS건설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심지어 이 주가가 20년 전 주가입니다, 지금. 아니, 모든 자산 가격은 오른다고요. 그런데 이 가격은 왜 빠졌냐, 주가는. 사실은요, 이건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요. 투자로 이루어진 자산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요. 통화량이 증가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의 가격은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되면 최소한 오릅니다. 그런데요, 이걸 투자로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없어요. GS건설 주가처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전제하셔야 돼요. 왜 부동산 얘기하는데 이 말이냐면, 한국의 지금 부동산은요, 쓰려고 사는 사람보다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변동성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아무리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도, 진행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자산의 속성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를 달리 하셔야 돼요. 사용하는 사람들만 사고 팔면 절대 집값은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집을 왜 팔까요? 내가 거주하고 있고 내가 쓰고 있으면 집을 안 팔겠죠. 근데 왜 팔까요? 투자로 갖고 있고 돈을 벌려고 사고 팔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리다가 계속 거주하고 나 기후 좋아 이런 사람들만 집을 갖고 있고 산다면 집값은 절대 변동하지 않고 계속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유입되니까. 근데 누군가 투자로 사고 누군가 투자로 팔고 이러니까 사실은 플로리다 집값도 30~40%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지금 투자화되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